링크의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볼 법안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.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정치민주연합 남윤 인순 의원을 모셨습니다.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2014년도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의원님께서는 여성운동가로서 20년 넘게 활동하시다가 정계에 입문하신 지가 한 3년이 돼가죠. 네. 네, 좀 궁금합니다.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는지, 처음과 지금은 또 어떻게 달라지셨는지, 예. 올해는 어떠셨는지. 네. 올해는 참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? 네. 뭐 세월호 참사부터 해서 그렇죠. 또 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라든지 네.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시민사회 또 여성 단체 일을 하면서 네. 국회에 들어오면 네. 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좀 소외된 계층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 중에서도 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네. 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이 같은 경우는 또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전혀 사실은 이게 관심이 많은 듯 하지만 또 막상 보면은 또 어떤 그 입법이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. 네. 뭐 올 한 해 제가 많이 신경을 썼던 거는 그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2014년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법도 생기고 네. 또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또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좀 만드는 것에 좀 나름 보람을 느끼고요. 그리고 네. 이 아동 학대와 관련한 사무가 그동안 국가 사무가 아니었었습니다. 지방 사무였었는데 네. 내년부터는 이제 국가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로 바꾸는데 좀 기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에는 또 보람을 느끼지만 뭐 또 여전히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또 국회에서의 어떤 입법 과정은 또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직 미진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네. 남은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. 또 열심히 추진하려고 합니다. 네. 자, 이제 오늘 모신 이유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인데요. 네. 아이를 갖기 어려운 분들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. 예.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? 예, 뭐 우리가 그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그 난임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불임이라 그래갖고 뭐 아이를 못 갖는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만 했었는데요. 지금은 네. 이제 그 모자보건법에서 불임이라는 말 대신에 난임. 갖기 그러니까 어렵다. 예, 갖기 어렵다. 네. 노력하면 가질 수 있다. 이런 뜻이죠. 그래서 네. 그거를 보다 좀 국가가 지원하는 사실 제도인데요. 근데 막상 사실 이 제도를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런 개념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난임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부족합니다.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법을 내게 된 거는 네. 그 난임 가족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그 난임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료 공개라든가 또 평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난임 가족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게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 난임 극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선언은 했는데 네. 여러 가지 조금 그 난임 시술로 인한 산모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출생아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. 난임 시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이번에 그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이제 개정안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. 아는 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잘 모르는 분들, 관심이 없던 분들은 네. 난임 시술이 도대체 뭔지, 네. 난임의 법적인 정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예. 먼저 짚고 내용을 네, 들어가는 네.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할까요? 네. 근데 난임은 뭐 그 난임 시술이라고 하는 건 학문적으로 네. 보면은 그 보조 생식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크게는 그 인공 수정하고 그 체외 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인공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임신을 위해서 그 남성의 어떤 정자를 네. 여성의 어떤 그 몸 안으로 말하자면은 관을 통해서 네. 이제 집어넣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난자와 정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네. 시술을 이제 인공 수정이라고 하고요. 네. 그 체외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시험관악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들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네. 그 인위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수정란을 3, 5일 동안 배양한 다음에 네. 이제 그 저기
인공적으로 배양해서 배아를 그 네. 자궁에다가 이렇게 이식하는 네. 이제 그런 이제 시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조금 이제 그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네. 나뉘고 있습니다. 예. 뭐 설명만 들어도 후자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는 느낌이 그렇죠. 드네요. 예, 네. 예.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상 임신이 좀 어려운 난임 인구가 네, 어느 정도 난임 인구. 되는지, 그리고 난임의 원인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? 예, 난임 인구가요. 네.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15세부터 39세까지 그 유배우 가임 여성 네. 같은 경우에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한 13.5% 정도 어휴. 해당하고요. 네. 그리고 이 난임 부부 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만 해도 한 19만 8천 명이었는데요. 네. 그로부터 한 4년, 2013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1,0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이 난임 그 시술비를 받는 지원 네. 대상자를 통해서 그 난임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. 네네. 예를 들면 이제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그 원인 불명이 왜 난임인지를 모르는 원인 불명이 77%에 아. 해당합니다. 그리고 네. 뭐 자궁 내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뭐 이런 네. 경우들은 한 3% 정도 내외이고요. 그리고 체외 수정 시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난임의 원인이 그러니까 원인 불명,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분이 51%. 그다음에 뭐 난관이 막혀 있다라든지 이런 예. 난관 요인이 25%. 그다음에 남성의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이 10%. 뭐 하여튼 이런 정도로 원인이 있는데요. 네.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난임에 대한 원인 불명이 많지 않습니까? 네, 네.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나 이런 네. 경우에. 근데 출산이 점점 늦어지면서 네. 이렇게 그 결혼이 늦어지면서 스트레스도 있고 또 환경 호르몬적인 것도 그렇죠. 있고요. 그리고 네. 어떤 사회 경제적 이런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그 정상적인 임신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주변에서 이제 보게 되긴 하는데, 네. 근데 그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난임 시술이요 네.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네.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, 또 현행법상에서 네.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셨잖아요. 예, 어떤 예, 예.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요. 예, 일단 그 보조 생시술의 기술은 굉장히 첨단화가 돼 있어서요. 네. 그 보조 생시술은 난임 대상자한테 그 어쨌든 임신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를 그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도 불임이라고 하지 않고 난임이라고 난임. 하는 거는 네. 그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단지 좀 어려운 상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네. 그 되겠는데 임신하는데 이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시술을 해야 가능합니다. 그리고 네.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.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.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사실 이제 이것이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면은 그 이런 난임 부부를 지원한다고는 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그 지원 대상이 뭐 일정한 어떤 그 어떤 생계 그 소득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네. 뭐 몇 회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법을 내게 된 것도 그 난임 시술비도 그 시술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런 어떤 평가 시스템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네. 문제들을 법적으로 보완을 해주면 조금 더 사실은 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네. 정부의 지원 대상이 월 평균 소득 150%그 이하의 그 가구의 그 시술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.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인공 수정을 할 경우에 한 해당 최고 50만 원씩 3회를 지원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렇게 지원 받고 그 3회 지나고 났는데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 다음에는 지원이 없습니다. 그렇게 세 되고요. 번까지만 도와주는군요. 네, 예. 그리고 체외 수정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고요. 네. 일회당 180만 원까지 4회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체외 수정의 예, 경우는? 체외 수정의 네. 경우에는 그래서 4회까지. 그 어쨌든 일부 중상위 계층은 이제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. 근데 네.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우선순위는 뭐 소득이 좀 낮은 계층부터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사실 그걸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는가. 왜냐하면 난임 가구가 너무나 가족이 많기 때문에요. 네네.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가족들한테는 이런 난임 네. 수술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그 정부의 난임 수술 지원 사업의 현황을 보니까 네. 그 임신 성공률이 2013년 같은 경우에 작년이죠. 체외 수정은 성공률이 좀 그래도 비교적 높습니다. 33%고요. 네. 그다음에 인공 수정은 한 13.7%.
예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 이제 3회까지 지원을 하는데 성공률이 이제 13%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포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예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이제 성공하신 덱들을 보면은 참 정말 큰 축복이죠. 쌍둥이가 그렇죠. 태어나는 덱들도 예, 예, 삼둥이가 태어나는 예, 덱들도 경우도 간혹 있어요. 이제 예. 보게 되는데 네. 또 안 되는 분들 보면 참 많이 속상하시겠다, 힘겨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난임 시술을 할 수 있는 인증된 의료기관 어느 네. 정도나 있는지 궁금하고요. 네, 또 네.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말씀 살짝 주셨거든요. 네, 예.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로 관리가 되어 왔었는지요? 지금은 이제 뭐 그 난임 시술 의료기관은 400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400개. 예. 400개인데 지금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체외 수정 시술 자료에 따르면 네. 보건복지가 내놓은 거 따르면은 그 체외 수정 그 시술을 하는 지정 기관의 그 시술 건수가 2012년의 경우에는 140개. 400개가 이제 인증되어 있지만 네. 사실 한 경우는 140개 의료기관에서 그 3만 93건을 한 거로 나타납니다. 근데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보니까 상위 건수를 좀 봤습니다. 네. 제일 많이 한 데를 보니까 그 서울 차병원이 네. 한 3,089건. 그다음에 뭐 마리아 병원이라고 이 마리아 병원은 서울 동대문에도 있고요. 네. 대구에도 있고 뭐 서울 송파에도 있는데 여기가 좀 많고요. 그래서 주로 그다음에 뭐 제일병원 뭐 부산 서울하고 부산하고 경기에 집중돼 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난임 부분은 전국에 그렇죠.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의료기관은 인증된 의료기관은 많지만 좀 실제로.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몰리는 기간은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기관은 2012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안 한 아이고. 그 기간도 있고요.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체외 그 수정 시술 기관의 상위 그 50개 의료기관에 거의 몰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. 여기도 빈익빈 부익부군요. 예. 네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난임 가족들한테 어차피 네. 좀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곳에 가고 싶은데 그런 데는 이제 그 상위 기관 몇 개 몰려 있다 몇 보니까 개. 이제 전국에서 뭐 서울, 경기, 부산 이런 데로 찾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그 인증된 의료기관에 있지만 어디가 과연 이렇게 믿고 그 믿을 만한 곳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보 이런 네. 부분들이 이런 난임 가족들한테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지역과 너무나 이게 편차가 심하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네.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성공이 잘 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네. 또 안 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런 난임 가족들이 이런 정보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. 그러네요. 예. 근데 사실 케이스가 많으면 네.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네네. 성공 건수도 많겠죠. 네, 그렇죠. 예. 반대로 실패 건수도 많지만 네. 알려지기는 성공 건수가 드러나니 네네. 저 병원만 가면 됐다더라 예. 이런 소문이 날 것 같고요. 안 가는 그쵸. 경우는 예. 1년에 두세 건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안 된다 치면 30%가 안 되는 거니까 네네. 지금 이거 뭔가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겠군요. 그치 그런 정보를 네. 제공해줘서 이제 뭐 그냥 인터넷을 통한 어떤 그런 정보로만 어떤 그 갔다 온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반응 이런 네. 것만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 된. 의료기관을 평가해주면 이 기관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라든지 네. 우수한 인력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그 네. 난임 가족들이 이제 네.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이제 네. 그런 시스템을 두고자 합니다. 예. 그러면 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관련될 텐데 예. 보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. 예. 네.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먼저 그 난임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. 이거를 이제 그 난임이라고 이제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 난임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에 대한 지원. 그다음에 난임 관련한 상담이나 교육. 난임 예방 및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법 내용에 담았습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그 보조 생식술 등 그 난임 치료에 관해서 의학적
또는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네. 네 번째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료기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.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좀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다시 지정을 해주는 거죠. 재지정을. 여기도 네. 계속 그 난임 가족들이 찾아가기에 굉장히 적절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재지정해주는 그런 네, 내용이 네. 담겨 있고요. 그리고 문제는 또 이런 통계들을 네네. 좀 집적해서 공개하도록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뭐 평가하면은 여기는 아주 적합하다, 네. 적합하다, 네. 적합치 않다, 뭐 이렇게 또 등급도 나눠줄 수 네, 있겠군요. 뭐 그럴 수가 있겠죠. 예, 네, 예, 네. 예. 자, 근데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네. 의료기관 지정과 네. 관련해서 네. 반대 의견이라고 들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예. 혹시 의료기관 지정자가 현재 어려움에 처한 그 산부인과 의료기관 네. 갖고 있는 뭐 어떤 기능이라든가 혹은 뭐 역할, 지금까지 작게나마 해왔던 역할이 더 위축되지 않느냐 네.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. 이유도 들어보셨을 테고 또 네, 거기에 예.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. 예, 예. 뭐 이제 예를 들면 평가한다는 걸 다 규제로 생각하시는 거죠. 근데 예.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네. 또 난임 부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음. 오히려 그 난임 부부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 네. 그 의료 기관을 어떤 뭐 믿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네. 아무래도 그 의료 기관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위 몇 개 기관에 사실 몰려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지정을 이제 그 균형 있게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해주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난임 부부가 일부러 막 서울까지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 그 지정돼 있는 의료기관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어떤 그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또 뭐 그 여성의 경우에는 보조 생식술의 진행 과정에서 네. 여러 가지 검사를 또 하지 많이 않습니까? 힘들어하던데요, 예, 많이 주변 힘들어합니다. 분들. 예. 그리고 뭐 약물도 투여해야 되고 또 체외 수정의 경우에는 난자를 채취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겪어야 돼서 네.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 문제라든가 또 이 난자 채취로 인한 어떤 후유증 문제도 있고 또 이 자궁의 임신이라든가 뭐 여러 네.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. 문제들을 어떤 그 인증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정제죠 이런 걸 통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난임 가족의 어떤 입장에서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의료기관에 뭐 일정한 좀 반대 의견이 있긴 하지만 네. 같이 좀 잘 논의를 해서 설득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법안의 실효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처리 전망도 밝게 예, 주시는지. 저는 뭐 이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네. 뭐 상당히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그 난임 시술 등 이 보조 생식술에 대해서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를 네.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. 할 수가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뭐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뭐 우려가 있긴 하지만 또 대부분의 지금 보건복지위원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네. 또 보건복지부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처리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네. 자, 오늘 말씀해 주시기로 한 개정안 내용은 다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. 네, 네. 이제 2015년이 곧 밝아올 텐데 네. 새해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 예. 입법 계획 있으신지요? 예, 새해는 저희가 2017년부터 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%를 네. 넘어서거든요. 이제 점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2015년 새해가 되면 이제 그 동안에 그 발의한 법률들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요. 특히 이제 그 장기 요양 기관들 우리가 네.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장기 요양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. 그래서 장기 요양 기관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발의를 하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 손톱 및 가시라고 하는 규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그 미용기기 도입을 위한 그 공중위생법 개정을 새롭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의료 심사 평가가 좀 분산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의료 심사 평가원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더 편의를 좀 갖고 그 의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. 네. 역시 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
또 우리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복지 분야에 많은 일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. 연말 잘 보내시고 네. 새해 또 새로운 입법안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국회 입법데이트.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남희훈 인순위원 모시고 이 모자 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